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들고 손을 올린다. 밝은 조명 아래 신부 손목에 작은 흉터가 드러난다. 말부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말부 맞다. 저 흉터. 내 아이가. 틀림없어. 눈물이 쏟아지고 두 손이 떨린다. 지혜가 비웃으며 손을 잡아내린다. 지혜 제발 창피 좀 그만 당기세요. 어머니, 말분의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절망에서 결연함으로 바뀐다. 말분 이걸 외면하면 난 또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누구나 가슴 깊이 감춘 사연이 있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골목 깊숙한 곳, 세월의 때가 묻은 단칸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4평 남짓,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인 이 공간에서 74세의 최말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말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셔서 일어날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이런 소리조차 이웃에게 민폐가 될까봐 입을 꼭 다물었어요. 단칸방 벽이 워낙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말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냉장고 하나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작은 개수대가 전부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주름살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거친 손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오늘도 시장에 나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말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로 1시간을 달려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상인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하루 2만 원 남짓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짐 옮기기, 청소하기, 때로는 좌판에서 물건 파는 일까지 70 넘은 나이에도 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말분 이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과일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네, 그래야죠. 놀고 먹을 처지가 아니니까요. 말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말부는 시장 구석진 곳에서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가끔 친절한 상인이 반찬을 하나씩 나눠주면 그게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가 되었죠. 이모, 이거 좀 드세요.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떡볶이 2개를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아니면 하루를 버텨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오후가 되면 말분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일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매일 벌어들이는 돈이 생활비에도 모자랐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월세까지 70 넘은 나이에도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말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니 작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죽겠네. 말부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말분의 아들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준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말부는 기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업무 전화를 받는 것처럼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회사 일은 어때? 말부는 아들이 걱정되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네, 다 괜찮습니다. 엄마는 별일 없으시죠? 준호는 대답이 짧았어요. 응, 엄마도 괜찮아. 그런데 준호야, 언제 한번 엄마 보러 올 수 있을까? 말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말부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말분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평생을 허리 휘어가며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성공한 아들에게는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내 새끼 잘 되라고 허리 휘어가며 일했는데 이제는 내 존재가 수치구나. 말부는 속으로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늘 애매하게 얼버무렸죠.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대기업 임원인 자신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거든요. 말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말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화목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말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준호가 엄마 생각을 해줄까? 말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밤 말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이 말분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말분이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말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준호야. 언제 왔니? 말부는 기뻐하며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는 여전히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단칸방 안을 둘러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이 말분의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서 앉아. 말부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며 아들을 맞았어요. 준호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뭔데? 말부는 궁금해하며 봉투를 받아봤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회장님 아들이 결혼합니다. 제가 상무니까 우리 가족도 꼭 가야 해요. 회장님 아들? 말부는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에는 한국 최고 기업 회장의 아들 결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예요. 가족도 함께 와야 하고요. 준호는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말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런 큰 자리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임원들도 다 가족과 함께 오거든요. 준호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준호는 이 결혼식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상급자들 앞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준호야, 엄마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 말분도 걱정이 되었어요. 평생 그런 화려한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옷은 좀 단정하게 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말부는 아들의 말을 기다렸어요. 모임 같은 데서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체면이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말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조심할게.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세요. 굳이 시장일 얘기는. 준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내 새끼 잘 되라고 허리 휘어가며 일했는데 이제는 내 존재가 수치구나. 말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어요. 며칠 후 말부는 결혼식을 위해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복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검은색 한복 하나를 골랐어요. 그것도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돈이었지만 아들 체면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한복 괜찮을까? 말부는 거울 앞에서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자신에게는 한복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준호는 어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지혜도 함께 왔는데 말분의 차림새를 보더니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머리는 좀 더 단정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부는 서둘러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차 안에서 가는 동안 준호는 계속 주의사항을 당부했어요. 엄마,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조심하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어도 나중에 집에서 물어보세요. 알겠어.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계속 자랐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말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어머, 정말 크네. 말분이 감탄하자 지혜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시끄러워요. 지혜의 말에 말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식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말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품격 있어 보이는데 자신만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예식장 입구에서 준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준호 상무. 어머님도 오셨네요. 한 중년 남성이 말분을 보며 인사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말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때 말분의 시선이 예식장 입구에 붙어 있는 커다란 신부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 순간 말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설마. 말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20년 전 눈물로 떠나보낸 갓난아기의 얼굴이 어른이 되면 저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달랬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일 리가. 말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신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아, 응. 미안해. 말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따라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신부의 얼굴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0년 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선 말부는 그 화려함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바이슬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식장 양쪽으로는 검은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네. 말부는 작은 소리로 감탄했지만 곧바로 지혜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어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예식장 뒤쪽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너무 앞쪽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요. 사실 준호는 어머니가 너무 눈에 띄는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동료들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질문을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말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여성들은 값비싸 보이는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기 앉은 분이 이모는 어머님이라던데, 왜 저렇게 촌스럽게. 앞쪽에 앉은 여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복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영 어색해. 다른 여성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부는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계속 자라났어요. 그때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고 바이슬길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말분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일어났지만 마음은 온통 신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입구에서 본 그 사진 속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드디어 예식장 문이 열리고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신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의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신부의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자세, 그리고 살짝 보이는 옆얼굴.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부는 속으로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신부가 제단 앞에 섰을 때 베일을 걷어올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나자 말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리고 훨씬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맡길 때의 그 작은 얼굴이 어른이 되어 나타난 것 같았어요. 말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 내 딸이야. 말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아니야, 괜찮아. 말부는 급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주례사가 축사를 하는 동안에도 말분의 시선은 신부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신부가 웃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말분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표정과 동작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거지? 말분은 혼란스러웠어요. 고아원에 맡긴 딸이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중 신부가 부케를 들고 하객들을 향해 웃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말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말분은 그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어요. 신부도 잠시 동안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말분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말분은 신부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고 신부는 재벌가의 며느리였거든요. 엄마, 이제 나가요. 피로연은 따로 있어서 잠깐만 인사하고 올게요. 준호가 어머니를 재촉했어요. 응, 알겠어. 말분은 아쉬움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식장을 나가면서 말분은 뒤돌아봤어요. 신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내 딸이라면 이렇게 행복해해서 다행이야. 말분은 복잡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커졌어요.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해온 그리움까지.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겠어. 말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말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앞서 걸어가며 회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말분은 혼자서 뒤따라 걸으며 계속 신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걸까? 말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호텔 최고층에 있는 대연회장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원탁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으세요. 지혜는 말분을 가장 뒤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저희는 임원 테이블에 가야 하니까 혼자 계셔야 해요. 말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편이 더 편했어요. 신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신랑 신부가 피로 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화려한 한복으로 갈아입은 신부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말분은 신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말분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걸음걸이, 고개 숙이는 각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해. 내 딸이 맞아. 말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가 한 테이블에서 인사할 때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말분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신부의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말분은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 흉터는 딸이 생후 6개월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것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생긴 상처라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인 말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표시였습니다. 맞다. 틀림없어. 말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20년 전 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고아원에 맡겨야 했었습니다. 당시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준호도 어렸고 갓난아기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신부가 말분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분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코 모양, 눈썹 라인,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신부도 말분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말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신부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말분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말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어요?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말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어느 고아원이었는지. 말분이 더 묻고 싶었지만 그때 신부의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얘야, 다른 테이블도 가야지. 시어머니는 신부를 재촉했고 신부는 말분에게 작은 목례를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말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란 딸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준호가 말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말분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지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 그런데 말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습니다. 저 신부분 어떤 분이야? 신부요? 회장님 며느리가 되신 분이죠. 이름은 수연이라고 들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수연. 말부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자신이 딸에게 지어준 이름은 수진이었는데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회장님 아들과 만나게 되신 거야? 말분이 더 물어보자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신부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좀 이상하네요.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분을 바라봤어요. 말분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공연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말분의 관심은 온통 신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미혼 여성들이 앞으로 나가서 부케를 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부는 뒤돌아서서 부케를 높이 던졌어요. 그런데 부케가 예상과 달리 말분이 앉은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말분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부케를 받았어요. 어머!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신부가 돌아보며 말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께서 부케를 받으셨네요. 지혜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문을 나무랐어요. 어머니, 왜 받으세요? 창피하잖아요. 말부는 부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던진 부케라는 생각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그냥 반사적으로. 말부는 변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말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확신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부케를 받은 후 말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말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신부와 마주쳤던 그 순간의 눈빛만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창피해요. 부케는 미혼 여성들이 받는 건데 왜 나서세요?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분을 재촉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분은 사과했지만 부케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던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 놓을 수 없었거든요. 준호도 어머니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부케는 저기 테이블에 놓으세요. 하지만 말부는 부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말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신랑 신부가 있는 메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혜가 급하게 물었지만 말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부는 시댁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신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연 씨, 말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신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고아원 이름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회장 부인이 말분을 노려보며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시길래 우리 며느리에게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말분은 가슴이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가 아니야. 말부는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피로 연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분에게 집중되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초라한 한복을 입은 말분의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아이, 저 신부는 내 딸이다. 말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외쳤어요. 피로 연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장 부인이 분노하며 일어섰어요. 신부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20년 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낸 딸이야. 내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 그건 생후 6개월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거야. 말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연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회장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저 여인을 쫓아내세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를 자기 딸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어디서 지어낸 얘기로 이런 자리를 망치나?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지혜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분을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다 망신당해요. 망신? 말분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내 딸을 찾겠다는데 그게 망신이야? 어머니의 딸은 저기 계시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지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준호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망신시키고 싶으세요? 말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너마저 엄마를 믿지 않는구나. 말부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 부인은 호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저 여인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런 미친 소리로 우리 집안 행사를 망치다니. 미친 소리라고? 말부는 분노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20년 동안 그리워하며 살아온 내 딸을 찾았는데 증거라도 있으세요? 회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말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증거, 그런 것은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단지 확신만 있을 뿐이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말부는 당황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회장 부인이 비웃었어요. 수연은 계속 혼란스러워하며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말분과 수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말분은 확신을 얻었어요. 저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주변의 압력은 너무 강했습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객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회장 부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말부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수진? 수연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말부는 경비원들에 의해 피로 연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말분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쫓겨난 말부는 호텔 복도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피로연 음악 소리가 더욱 서글프게 들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딸이 던진 부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친 걸까? 말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얼마 후 준호와 지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창피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정말 심하셨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심했다고? 말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결혼식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지혜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체면? 내가 내 딸을 찾았는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의 딸은 거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착각이 아니야. 나는 확신해. 말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지쳤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더 이상 말썽 피우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특히 수연이 자신의 이름 수진을 들었을 때 놀라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단칸방에 도착한 후 말부는 혼자 남겨졌어요. 준호와 지혜는 내일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사실 연락할 마음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해. 말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말부는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오래된 서랍을 뒤져서 20년 전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과 낡은 봉투들 사이에서 하나씩 꺼내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어딘가에. 말부는 애타게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래된 과자 상자 맨 아래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딸을 고아원에 맡길 때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있다. 말부는 기뻐했어요.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 최수진, 생년월일,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왼쪽 손목 화상 흉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한 고아원 이름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분이 딸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당시 글을 잘 못 썼던 말분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엄마는 최말분이고 너는 최수진이야. 절대 잊지 마라. 말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말부는 서류들을 챙겨서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고아원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담당자도 모두 바뀌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어요. 말부는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언제 입소했던 아이인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20년 전이에요. 생후 6개월 때 맡겨진. 말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기록을 뒤져봤어요. 아, 여기 있네요. 최수진. 맞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5살 때 입양되었어요. 입양? 말부는 놀랐어요. 네,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새 이름은 김수연으로 바뀌었네요. 말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수연이라고요? 네, 입양 가정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아시는 분인가요? 말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제 만난 신부의 이름이 바로 김수연이었거든요. 혹시 입양한 가정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담당자는 기록을 더 자세히 봤어요. 김회장 댁으로 입양되었네요. 당시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김회장? 말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행운아였죠. 그런 좋은 가정에 입양되다니. 말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만난 재벌가 며느리 김수연이 바로 자신의 딸 최수진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기록들을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말부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말부는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딸을 맡길 때의 모든 기록들과 친모 서명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어머니시군요. 그럼 복사해 드릴게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말부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자신이 쓴 편지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이제야 내 딸을 되찾을 수 있어. 말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란 딸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진실을 인정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딸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진실을 믿어줄지. 내 지난 세월은 죄였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또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말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칸방에 도착한 말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세상에 밝힐 때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널 데리러 갈게. 말부는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말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어제 고아원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가방에 정성스럽게 넣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내 딸을 만날 거야. 말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말부는 신문을 뒤져서 김 회장 집안의 정보를 찾았어요. 결혼식 이후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 실려 있었고 그 중에는 신혼부부가 머물고 있는 호텔 정보도 있었습니다. 여기가구나. 말부는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오전 10시경 말부는 그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결혼식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화려함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김수연 씨를 찾고 있는데요. 말부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말부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말부는 밤새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건네줬어요. 편지 봉투에는 김수연님께 최말분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은 편지를 받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엘리베이터에서 수연이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수연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말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아니, 수진아. 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정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말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은 한동안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피를 나눈 모녀니까. 말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은 서류들을 받아봤어요. 고아원 기록이야. 너를 맡겼을 때의 모든 서류들. 말부는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수연은 서류를 읽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수진. 이게 제 원래 이름이었군요. 그래.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편지. 수연은 말분이 20년 전에 쓴 편지를 읽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응. 너를 보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썼어. 말부는 울먹였어요.
수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그리웠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호텔 로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 부부와 신랑인 아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말분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시어머니인 회장 부인이 다가왔어요. 수연은 당황하며 서류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 여자 어제 그 미친. 회장 부인이 말분을 알아봤어요. 또 왔군요. 회장도 차가운 표정으로 말분을 바라봤어요. 저기요. 수연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수연아, 저런 이상한 사람과 대화하면 안 돼. 빨리 위로 올라가자. 회장 부인이 수연을 끌어당겼어요. 잠깐요. 말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회장이 비웃었어요. 또 무슨 헛소리를. 말분은 가방에서 고아원 서류들을 꺼내 높이 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내가 딸에게 쓴 편지까지.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말분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목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건 너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말분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외쳤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제 친어머니세요. 회장 부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회장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회장 부인이 소리쳤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수연이 서류들을 시부모에게 보여줬어요. 제 원래 이름은 최수진이었고 5살 때 아버님 댁으로 입양된 거예요. 회장은 서류들을 받아보며 확인했어요. 공식 문서들이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회장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친딸이었네. 어쩐지 닮았다 했더니 대단한 일이네. 회장 부인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우리가 키운 딸이야. 그렇죠. 저를 잘 키워주신 건 맞아요. 수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낳아주신 분은 이 할머니. 아니, 어머니세요. 말부는 딸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신랑인 회장 아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럼 수연이는 정말 내 딸이야. 2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이야. 말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감동적인 모녀 상봉에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부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친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 부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 회장이 다시 한번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 모든 기록이 일치해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제 원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모든 게 맞아요. 회장 부인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긴 하죠. 말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에요.
수연이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낸 딸이고 회장님 댁에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어요. 회장은 말분의 말을 듣고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수연이의 생모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말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회장 부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며느리가 그런 출신일 리가 없어. 여보, 회장이 부인을 말렸어요. 이미 확인된 사실이잖소. 출신이라고 하시는군요. 말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제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제 존재를 부정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말분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어머니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수연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아시게 된 거네요. 말부는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시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를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친어머니를 만난 지금 저는 두 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싶어요. 회장 부인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호텔로 뛰어들어왔어요. 누군가 어머니가 또 소동을 피운다고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또 무슨 일을?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와 신부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준호야. 말분이 아들을 불렀어요. 와서 내 여동생에게 인사해. 여동생? 준호는 당황했어요. 응. 수연이는 내 친여동생이야. 20년 전에 헤어진. 말부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정말 제 여동생이에요? 준호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네, 오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아, 미안해. 어제 엄마를 믿지 않아서.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수연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혜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우이가. 응, 내 남편의 친여동생이야. 말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말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심하게 대했네요. 괜찮습니다. 증거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요. 말부는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네요. 회장은 말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 부인도 마지못해 말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수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말분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수연이 말분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그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말분도 딸을 꼭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부는 단칸방을 떠나 수연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수연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말부는 딸의 본명을 불렀어요. 이제는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 이름이니까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수연아. 말분도 웃었어요. 준호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작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그걸로 충분해. 말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말분의 새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준호와 지혜, 수연과 남편, 그리고 회장 부부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인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피부치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말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부는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준 가족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건배해요. 수연이 잔을 들었어요. 응, 건배하자. 말분도 잔을 들었어요. 74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말분에게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치유의 눈물이 되어 말분의 주름진 얼굴을 적셨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